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어차피 비과세가 아니라면 집을 팔고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항목은 정해진 기준이라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는 본인의 관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까요? 발코니 확장을 했습니다. 이 경우도 인정이 될까요? 도배장판을 교체했다면 이 비용도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또 매매하면서 세입자 내보내면서 1,000만 원의 합의금이 들어갔습니다. 이 합의금도 인정이 될까요? 이번 시간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는 경우 그리고 못 받는 경우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래된 집을 수리하면서 보일러와 싱크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도배장판도 다시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는 항목은 뭘까요? 취득세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까요? 이건 당연될 것 같네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월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담보대출 이자 비용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세입자 내보내는 조건으로 매도를 하면서 합의금으로 세입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태거 합의금, 이것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까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매월 등록되고 있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세 월간질의 탑10, 여섯 번째로 8월 22일에 등록된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질의 탑10입니다. 이 중에서 필요경비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항목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을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면 이 공식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즉 매도가액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차례대로 빼주면 나오는 게 양도차익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주면 가세표준이 나옵니다. 가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주면 양도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 공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양도세는 정해진 규정 그대로 적용이라 달리 변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필요경비는 다릅니다. 본인의 관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공제가 가능한데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경비 대표적인 게 누구나 다 아는 취득세 그리고 부동산 중개보수입니다. 이외에 어떤 항목들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면서 공제가 가능한지 이번 영상을 통해 숙지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동산하고 있으면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오래전에 구입하다 보니 계약서가 없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쓰다 보니 공시가로 신고를 했습니다. 양도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입한 지 오래된 집은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줄인다고 공시가로 신고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4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20년 전에 구입한 주택입니다. 올해 7월에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가액은 15억입니다. 그런데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매매 계약서가 없습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주택이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한산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분은 매매 사례가나 감정가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산 취득가액을 계산해서 취득가액을 구해야 합니다. 한산 취득가액 구하는 공식입니다. 한산 취득가액 계산 공식입니다.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 쉽게 양도가액입니다. 양도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로 환산해서 당시의 취득가액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질의자의 사례 양도가액 10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양도 당시 기준시가 10억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 10억입니다. 10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10억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억이 나옵니다. 즉 2002년 3월 취득 당시 한산 취득가액은 3억입니다. 오래된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의 매매 사례가나 감정가액은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면 그냥 기준시가로 환산해서 취득가액을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산 취득가액으로 취득가를 적용할 때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로 계산합니다. 따로 취득세나 경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시가의 3%가 필요경비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것, 취득시기 취득일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금일이 주택 취득일입니다. 그리고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이때는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입니다. 대금 청산일, 즉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보통은 잔금을 하고 그리고 등기 접수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잔금일이 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잔금과 동시에 실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2014년) 주택을 취득하면서 보일러, 싱크대, 그리고 도배장판까지 교체를 했네요. 그리고 22년 8월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오래된 보일러, 싱크대, 장판, 벽지를 교체했습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가장 흔하면서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주택 양도 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일러 교체는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싱크대, 장판, 벽지 교체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기에 공제가 안 된다고 하네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쉽게 교체하거나 수리를 해서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베란다나 발코니의 샤시 비용, 작은 방 등의 확장 비용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교체 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입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적인 때가 되면 해야 하는 수선 유지 비용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배 장판입니다. 그리고 싱크대 교체 비용도 여기에 해당입니다. 참고로 보일러를 교체했다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입니다. 그렇지만 수리했다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입니다. 집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자본적 지출, 그리고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 말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 항목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이 화면을 스크랩에 두셨다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영수증 등을 잘 챙겨 두시면 좋겠네요. 유권 해석 사례입니다. 장판, 도배, 싱크대 교체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반드시 공사업체가 발행한 세금 개선서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 처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그리고 송금한 금융거래 증명서류도 인정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예전보다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게 쉬워졌습니다. 조금만 신경 쓴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질의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그리고 양도세 신고 비용입니다. 이 항목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한 취득세, 그리고 사고 팔면서 들어간 부동산 수수료, 당연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신고 비용도 인정이 되네요. 가끔 잔금날 양도세 신고까지 하면서 취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등기권리증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주민센터 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컨설팅 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는 유권 해석입니다. 2011년에 나왔던 유권 해석입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부도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불했네요. 흔한 사례는 아닌데 여튼 취득 시 들어간 컨설팅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을 양도하면서 계약서 작성비, 공정비, 인지대, 소개비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이 해석도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네요. 취득세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 당연 필요경비로 인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는 취득할 때 지불한 비용, 매도할 때 지불한 비용 둘 다 인정이니까 잘 챙겨 두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매월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담보대출 이자 비용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이건 다 알다시피 담보대출 이자 비용은 경비로 인정이 안 됩니다. 집을 팔면서 양도세를 내면서 가장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예전에 집값은 얼마 안 올랐는데 이자 비용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네요. 담보대출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 사례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해석 사례 2번은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명도비용으로 들어간 권리금이나 시설비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니까 이런 사례도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세입자에게 지급한 태거 합의금도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주택을 취득해서 세를 주고 있었네요. 22년 5월에 매도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 내보내고 매수자가 입주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네요. 그리고 8월에 잔금할 예정입니다. 장기간 거주하던 기존 임차인에게 태거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태거 합의금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례입니다.
매도인 책임하에 임차인이 잔금날까지 나가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임차인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네요. 흔히 부동산에서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세입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1,000만원,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양도자 즉 매도인이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기한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태거 합의금을 지출하였으므로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즉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세입자 내보내는 명도비용, 태거 합의금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네요.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21년 6월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긴 이후에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임차인은 더 이상 살지 않고 만기 때 나가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조건으로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런데 임차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하면서 더 살겠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태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네요. 이렇게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태거 합의금,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를 했네요. (8번) 질의는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임차인에 지급한 태거 합의금,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사례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양도세는 내야 합니다. 다른 항목은 변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용입니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는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양도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그리고 안 되는 경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자본적 지출 그리고 안 되는 수익적 지출, 이 화면을 스크랩에 두셨다가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어차피 비과세가 아니라면 집을 팔고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항목은 정해진 규정이라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는 본인의 관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까요? 발코니 확장을 했습니다. 이 경우도 인정이 될까요? 도배장판을 교체했다면 이 비용도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또 매매하면서 세입자 내보내면서 1,000만원의 합의금이 들어갔습니다. 이 합의금도 인정이 될까요? 이번 시간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는 경우 그리고 못 받는 경우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